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 근데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도 급락을 했네요. 부동산도 내리고 지금 참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아마 주식이나 코인 할 때 이런 주식 명함집도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주식할 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 주가가 올라오면 확신을 가집니다. 야,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지금 9만원이다. 10만원, 10만원 최소 10% 먹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지금 장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위로 경기를 보고 또 장이 내리면 이 삼성전자 여러분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한 대는 쪼리가지고 여러분 삼성전자 더 빠지겠지. 장이 안 좋으니까 불리하니까 비굴해집니다.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치기 힘든 거라. 상승장에서 하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락장에서 상승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군중 다수 코인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코인 했느냐. 코인에서 먹었다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러면 도지코인 여러분 1,000원 간다 1,000원 간다. 그래서 여러분 7, 800원 찍고 여러분 지금 50원 60원 70원까지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쓸데없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정권방송, 경제방송 다 지나서 여러분 뒷북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정권방송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50%의 확률입니다.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앞섰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맞고 10번 맞고 10번 하면 5번 맞고 5번 틀리는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저도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할 때 과감히 행동해라. 과감히. 이게 여러분 욕심과 공포, 용기, 과감한 거. 그래서 기다리라. 과감하고 또 과감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정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쪽만 계속 봅니다.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기 때문에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걸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확률적 통계적으로 장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시장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도 여러분 5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는 수치를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장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많이 빠졌죠. 다우지수가 2.1%, 나스닥이 3.8% 큰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반도체가 6.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도체가 심각하게 고비 터졌네요. 반도체가 여러분 지금 반도체가 전체 장을 좌우하거든요. 삼성전자, 대만지수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스닥이 3%, 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등락을 한 장이니까 지금 일봉상마 바닥에서 등락하는 장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대만, 예, 여기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고 지금 여기 일본에서 바닥 찍었죠. 찍고 두 번째 가는데 이렇게 등락할지 바닥치 올라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요거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크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대신 차트인데 이게 참 좋은 점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월봉 이렇게 보십시오. 다우지수입니다, 여러분. A에서 1986년부터 2022년 까지 흐름인데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중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현재 A에서 이제 꼭지를 찍은 형태거든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이 여러분 지금 1998년부터 일본에서 여러분 2000 벤처기업 버블일 때죠. 저는 이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급락했습니다. 쉐롬 아십니까? 다음 지금 카카오지만 다음 쉐롬 무슨 텍 리타오텍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서 내가 100배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가 즉 만배 액면불란해서 10배니까 10배 100배 올라갔나? 예. 한 100배 올라갔어요. 100배. 리타오텍 주식이 이래가 그냥 꽉 나버렸어. 코인하고 똑같습니다. 도지코인하고 똑같을 정도에 있거든. 그런 때 있었어요. 이때 경험했다면은 많은 경험이 되는데
자,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지만 우리나라 주식들은 대다수 이 A 내려올 때 여러분 한 코스닥의 7, 80%는 부도 났습니다. 뭐 다 주고 다 봐야 됩니다. 뭐 다 주고 뭐 완전 지금도 땅바닥이고. 근데 미국에서 이 여러분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1번에서 2번. 이때 이 미국은 여러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즉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여러분,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분, 그다음 테슬라든,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들은 주식들이 전 세계를 습관해요. 특히 뭐 여러분 한번 아마존 같은 전 세계의 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몇 개의 주식이 여러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렇게 나스닥이 완전 전고점 쪽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 보시면 이제 일본을 꼭지 찍고 밀리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큰 흐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A에서 여러분 단기적으로 다시 밀려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중기로 조정 줄 것이냐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스닥도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얼마나 주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 2000년도에부터 주가가 내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 3, 4년 걸렸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정확하게 2000년에 꼭지를 찍었는데 이게 뭐냐? 2000년도 이에 밀레니엄, 즉 2000 되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 터지고 전세가 난리 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가가 이미 1번에서 2000년도는 여러분요 뭐 바이오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텍 이런 주식들 그래서 하면서 1번에서 주가가 올려갖고 터져간 겁니다. 놈들 묶고 빠진 거죠. 2번에서. 그래서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그냥 아니고 큰 호재를 더 주고 올리고 어떤 뭔가 계기를 통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죽이는 경우 많아서 이게 A도 저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왜? A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 이거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1번에서 매수입니까 여러분? 19 코로나로 해서 여러분 더 단기 급등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에서 2020년 3월 이때 여러분 너무나 단기죠. 이게 우리 주식에서 마지막 불꽃 파동이다 그런데 꾸준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박살나는 경우 이런 거 많습니다. 이 부분 이때도 뭔가 계기가 있는 것이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시가 글로벌에 돈을 풀리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그렇지만은 저는 이 나스닥을 좀 조심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을 상당히 좀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저는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저는 일단 만원 깬다고 보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테슬라 저 기술력 모르겠습니다. 뭐 기술력이 뭐 앞으로 여러분 화성을 갈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테슬라 같이 지금 앨런 머스크처럼 여러분 너무 사람의 주목을 많이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저는 안 좋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테슬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부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 가고, 그 다음에 일본 한번 저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1998년이죠. 1989죠. 1989년 이때 주가가 이렇게 이만치 빠졌습니다. 이렇게 H는 1989년이었을 때 이때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빈 올라가지만 어쨌거나 너무 많이 오는 것은 결국 주시한 투기, 즉 돈 넣고 돈 먹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환율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환율은 여러분들 잘 봤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IF 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2001년 사태 때 여러분 1597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A 지금 1450원 정도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어떤 사람들이 빅스가 지금 막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면 여러분 악재죠. 빅스하고 주가는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제 양봉이 장대 양봉 넘어서 안 좋다 하는데, 빅스 지수는 사실은 이걸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중급들입니다. 빅스 지수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예? 어차피 빅스 지수 올라가면은 양봉 올라가면 주가 밀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밀렸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이 먼저냐 빅스 지수 먼저냐 이래 하기는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갖고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보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 보시면은 미국 채권금리 2년물 일봉인데, 미국 채권금리 2년물인데 좀 조정 주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0년물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이게 최근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10년물입니다. 이게 놈이 밀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앞으로 그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판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금리 역전이 이미 되었고, 그래서 장단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2년물이 더,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경기는 침체된다. 벌써 높은 지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FOMC에서 금리를 일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주가하고 반대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지금 이제 찍고 이렇게 놓는데, 이건 참고마시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고점이 좀 밀렸죠. 고점 밀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점 밀린다고 썩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왜?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서 원달러 환율 방어를 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퍼부었죠. 얼마나 그런가 이제 몇십 조더라고요. 몇십 조였죠. 몇십 조인가 몇백 조였습니다. 200조인가 20조인가 퍼부가지고 한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부에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살짝 빠진 것이지, 정부에서 방어해가지고 지금 돈 풀면 외환고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대세는 맞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말 MSCI 한국 코리아 지수 일봉인데, 이놈이 이미 앞에 저점, A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A 저점 깨고 내려왔는데, 한국 코스피보다도 더 약한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는 여기 있고, 1번 저점 깼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되고, 나스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스닥. 자, 나스닥이 이틀 동안 급등하다가, 보시면은 이틀 동안 급등했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밀리죠.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봉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당분간은 이 앞 저점도 있기 때문에, 앞에 A 지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깨지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반등을 올라올 것이냐. 1번,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 2번쯤으로 좀 놓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한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깐 말씀드린 나스닥은 조금 출렁거리더라도 조금 이 저점은 충분히 A를 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도 급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끔은 그런 주위에 여러분 지금 금리가 어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런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장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아까처럼 파동만 아무도 잊어버리고 파동상으로만 정말로 파동이 좀 내려오고 있고 하락 산파고 좀 진행 중이네. 월봉입니다. 월봉. 그 다음에 차라리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보다는 이겼나. 그 다음에 지금 주봉인데 큰 하락 산파 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큰 하락 산파가 놓을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번에서 하락 3판 내렸고 다시 2번에서 다시 밀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 3번이 돼야 주가는 이제 좀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3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파동이 저점이 조금 올라지 되거든요. 이렇게 저점이 조금 올라지면 한 A 정도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요 놈 B 일봉 533 에너지인데 요 놈을 등록. 요게 이제 여러분 시간상으로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 요게 1번에서 상승하고 2번에서 하락하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앞에 A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겠지, 상바닥 치고 올라오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월요일날 미국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H는 한 바닥 더 다지든지 한 두 번 다진 B 좀 더 다진지 해야 되지 바로는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 이제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파동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은, 물론 파동은 여러분 단순하게 차트라 이래 보셔도 되고, 그러나 뉴스, 쓸데없는 뉴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전체 글로벌 정세 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파동을 보는데, 여기 1번 나사 1번이 4시간 차트입니다. 요 1번이 요 2번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 따시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수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일주, 하루, 5일이 일주고 이러면, 그 다음에 4주가 한 달이고, 똑같은 거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이고, 이렇게 나눠더라면 1시간은 60분이고, 그럼 분차도 내려가는 거고. 이게 파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장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동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봉 파동 A533으로. 그래서 이놈이 올라갈 때 여기까지 1분까지 올라갔죠? 올라가고. 그럼 이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놈이 다시 올라서 3입니다. 그 상사입니다. 그리고 큰 흐름상으로는 A에서 하락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돌아야 되는데, 이 정도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돕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요 1분 파동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휴장이라서 그렇지만은, 최소한 4시간 자트 16.6 파동 같은 거 있는 놈이 일반적으로 상받아 놔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도 미국장에서 좋은 편은 아닐 것이다.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월요일장이 안 열리긴 해, 화요일까지 보는데, 그래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말하지만은,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여러분. 3번 부동산 하락. 근데 이게 여러분 전 세계가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데처럼 우리가 주가가 큰 상승하다 조정, 즉 뭡니까? 아까 이게 이렇게 부동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 이런 부분이냐? 1번이나 2번처럼 이렇게 단기 조정 부분이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3번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으로 전환되기 위한 촉이냐? 즉 이렇게 가기 위한 촉이냐? 즉 이게 여러분 주봉이지만 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하락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A에서도 올라갈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A부터는 이 별표친 부분부터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전환됐죠. 이 별표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큰 주봉상으로 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눌림목이냐 하락 전환이냐 이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나 정보를 보면 듣습니다. 이는 스스로 판단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단기 조정이 아니고 나스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나서 정말 장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또 이렇게 B처럼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올리고 이거는 저는 찝찝하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았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야 이거는 위험하다. 생각보다 이번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도 선물하지만은 선물 옵션에서 상승을 보지 않고 반등할 때마다 저는 하락 숏으로 봅니다. 선물 매도나 풋 옵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또 옵션 공부를 좀 해야죠. 자, 위클리 옵션 여러분 이제 공부를 여러분 제가 10분씩 늘 해드리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매매법 중에 저번에 본전과 고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고 리듬탕 매매도 언급했죠. 마틴 매매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자 깡배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건 바카에서 놓은 매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옵션이라는 것은 소액으로 큰 금을 먹는 방법이거든요. 단 한 번에 대형 홈런을 날린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연속 2타 성공시킨다. 깡배시 연속 2타나 3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옵션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소액으로 제가 늘 말했죠. 가끔 크게 먹고 소액으로 크게 끼는 이겁니다. 즉 로또하고 비싼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시를 들면은 지금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장이라는 것이 하락이 급락을 잘하거든요. 장이라는 것은 특이하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상승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꾸준하게 즉 종합주가 같은 거는 꾸준하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A처럼 올라가는 게 10일이면 내려가는 게 2일 만에 여러분 다 내려옵니다. 이런 패턴을 여기 때문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 같은 하락성이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주가라는 것은 아까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 왜 중요한지 하면은 자 이번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신기하게도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이번에 여러분 일봉상인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참 파동이 이렇게 하락 3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 3파 내려왔죠. 또 크게 또 하락 3파 내려왔습니다. 또 크게 하락 3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반등을 이용해 보시면은 아무리 하락장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1, 2, 3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또 1, 2, 3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또 1, 2, 3 또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이 있는 거고, 이 원리는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주가라는 것이 이거 옵션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꾸준히. 근데 옵션에 가서 거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은 많이 안 내려오지만 이렇게 A처럼 여러분 선물이 조금 더 옵션을 확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아까 하락, 이게 풋옵션이니까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 3파, 하락 3파, 하락 3파 내려오고 있죠. 그는 분명히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승 3파, 상승 3파, 상승. 이 원리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1, 2, 3파, 1, 2, 3파, 1, 2, 3파, 1, 2, 3파.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놈은 여러분들 3파가 조금, 3파는 2파가 눌리면 주고, 뭐, 1번보다 2번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엘리트 방에. 조금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옵션은 프리미엄 때문에 A처럼 선물이 가더라도 옵션 어디에 뭐 이래 가죠. 3번처럼 이 2번분이 많이 빠집니다. 프리미엄 때문에. 특히 목요일날. 그건 아시죠? 늘만.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 선물 방향을 잡고 하는 거죠. 자, 선물이 지수가 만약에, 이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선물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쯤 A보다는 높아졌는데, 옵션은 여기서 1번째 뚝 떨어집니다. 2번도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는데, 또, 2번째에도 뚝 떨어진데, 그래서 이 깡배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내가 소액으로 여러분, A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만원을 들어왔다. 매수를 했단 말이야. 50만 떡 3분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보통 여러분 사기 한 10만 하시면 되고 30만 하셔도 되고 50만 하셔도 되고 100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금액에 따라서 보통 한 30만원 뭐 이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0만 들어갔다 치자. 30만 들어가면은 요 B에서 이놈의 사이에서 여기는 많이 올라가지면 10만원 10만원 됐으니까 여기만 뭐 60만 됐네요. 그러면은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조정 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60만원짜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60만원 진입한단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 깡벳, 한번 수익 난 걸 다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엘리트 파동 우리가 상승 3파를 간다를 머릿속에 두고 1번에 잡고 2번에 틀고 다시 3번에서 틀은 금액을 다시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승을 방향을 잡고 하는 거죠. 기억납니까? 상승을. 그래서 내가 30만원 베팅했을 때 먹고 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0만원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90만원 됐다. 먹고 놓아버린다. 되지만은 이 90만원 나는 처음부터 나는 이번에는 30만 날리다 생각 들어야 여기서 90만원 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하면은 아마 여기서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옵션은 언제나 목요일 이렇게 했죠.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이나 수요일, 특히 목요일 하면은 이게 여러분 훨씬 달라집니다. 어차피 버린 돈은 여러분 30만원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목요일이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돼요. 자, A에서 예를 들어 내가 30만 들었다면 0.13 수요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1.0 0.1에서 1.0 같이 한 6, 7배 갔네요. 그럼 30만 들었으면 6번 30, 180만 돼버립니다. 자, 원금을 빼도 되고 깡배치라는 것은 원금도 포함해서 그냥 어차피 나 30만원 난리다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180만원 얻어서 이 B에서 또 찔러버립니다. B에서 180만원 여기서 대충 여기서 180만 들어가면은 여기 0.3점 됐습니다. 0.3에서 5.2니까 뭐 10몇 배 갔네요. 10배만 가더라도 180만원이 얼마? 1800만원 돼버립니다. 즉 30만원 시대에서 180만원 됐다가 날려면 1800만원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만기날 목요일날은 상당히 많이 놉니다. 쪼리만 여러분 원금 180, 30만 빼라 그랬죠. 마틴 메이버 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연속 2타 딱 2번 한 번에서 매매했다가 팔았다가 2번 매매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이게 깡배시입니다. 여러분. 간디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신기하게 파동이 어떻게 갑니까? 신기하게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추세를 잡는데 이게 푸시면은 장이 하락한다는 소리죠. 그럼 그때 장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반등시마다 풋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방금 여러분 똑같으면 이게 목요일 하면은 소액으로 이거는 여러분 자주 터집니다. 여러분 별거 안 터진 거죠. 이건 만개나 하루입니다. 만개나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 종가에 우리가 배팅 들었다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0.30에서 뭐 됐는데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털고 C에서 다시 잡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옵션에서는 만기날은 이런 게 허다하게 놉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처럼 나스닥 선물이 내려올 때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안에도 3파가 있습니다. 하락 3파, 큰 3파, 큰 3파, 큰 3파, 큰 3파. 이게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장은 하락장이다. 근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은 이 지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출렁거리 없어 간다. 이걸 전제해 줬다면 풋옵션으로 숏으로 정해놨고 배팅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하신 분, 코인 바이비 스물 하신 분, 도지 뿐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좀 더 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보는 사람인데 도지라든지 시바이누 여러분 잡코인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가는 해라는 거죠. 자 도지코인 한번 가볼까요? 자 도지코인 한번 봅시다. 도지코인이네요. 자 도지코인 흐름 한번 보십시오. 도지코인도 여기서부터 하락 3파, 하락 3파, 하락 3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지는 제가 그랬죠. 1000원 가는 것이 아니고 800원에서 제가 80원 갈 거다. 1달러 가는 것이 아니고 0.1달러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0.1달러 더 밑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0.06달러입니다. 지금 저는 도지 0.06달러에서 0.00 한 1, 2달러까지도 다시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다시 보시면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앞쪽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도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 파동을 내리는데 똑같습니다. 하락 3파, 하락 3파. 그 다음에 하락 3파 이래 놓은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크게는 이는 하락 3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저는 보는데 막 그런 참고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돈을 내가 그러면 이러는 거죠. 내 30원 떡 사모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30원 떡 사모았는데 30원 들어왔는데 나는 장이 풋옵션이니까 하락으로 본다. 그러면 나는 청산하고 다시 잡는다. 엘리트 3파처럼 여러분 청산하고 다시 잡는다. 난리도 뭡니까? 근본적으로 30만 원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날 먹으면 만기날은 엄청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2타 2번입니다. 심지어 연속 3타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일봉상으로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보고 여러분 이렇게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깡배시입니다. 옵션 매수하신 분, 만기날 매매하신 분, 또는 일봉상 매매하신 분, 수익이 나면 원금을 챙겨 하셔도 되고, 가끔은 수익 났으면 원금 빼고 이러면, 장을 확신하면, 이번에 나는 하락장이 계속될 것이다. 확신하면, 그냥 이러면,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봅니다. 여기 여러분 옵션의 깡배십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파워포인트가 여러분 지금 111페이지까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 홍보를 좀 하려고. 그래서 옵션 매매법 여러분 책자 여기 이 파워포인트하고 영상 다 했습니다. 옵션 매매법. 여기 보시면 이 매매법, 개요, 수급 매매법, 마티 매매법 뭐 다 했습니다. 실제 매매법도 다 있고 여러분 파워포인트 요 파워포인트 요거 드리고 요거 여러분 카톡으로 YKS 134로 주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협 요 계좌하시고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만 원. 이걸로 주문해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분들 많죠. 아예 나는 옵션 잘 모른다. 옵션에 제가 죄송한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연락이 많이 됩니다. 초보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40, 50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성분 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 30대 코인 공부하듯이 코인 바이비 스물 공부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옵션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코인보다는 훨씬 낫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자 옵션 초급은 여러분 요는 여러분 옵션 파업 뭡니까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존경할 진짜배기 선수들 여러분들이 진짜 배워야 될 트레이더들 제가 올려드린 거고 근데 옵션의 변전삼
매매 어떤 조건 여러분. 옵션은 1,000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옵션 언제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옵션의 용어 이름. 여기 제일 중요하죠. 용어 호가창 보는 거 계좌를 트는 방법부터 쫙 다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한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 기본의 원리. 옵션 기초 강의 파워포인트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3만 원입니다. 3만 원. 주문은 똑같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하시면 두 개 다 초급하고 같이 돌라 하시면 되고 옵션 매매뿐만 돌라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지금 유로단톡방 옵션 리딩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카톡 방에 제가 아침 한 8시부터 이런 오후 한 2시,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관심 있는 부분 옵션 매매하신 분만 참가하실 분만 보시고 이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시험이었습니다.